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을 보면 수도권은 신축 아파트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지방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시장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거래량과 가격 지표 모두 수도권과 지방이 완전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활기를 띠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그 원인과 파급 효과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도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올해 7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5%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달 연속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정책 요인이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거래량이 예전 호황기 수준은 아니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특히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거래 회복세 중심에는 바로 신축 선호 현상이 있는데요.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교통망과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의 신축은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 판교, 광명의 철산동 등 일부 단지는 1억 원 이상 반등한 사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뜸합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기대가 없는 곳은 매수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 심리도 개선이 된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B부동산의 매수 우위 지수를 보시면요. 수도권은 90선을 회복하면서 작년보다 확실히 개선된 모습입니다.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어서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구조이긴 하지만 불과 1년 전 60선까지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더 늦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불안 심리 역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서울 강남권 그리고 경기 주요 택지지구 신축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 상황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방 이야기도 해봐야겠는데요. 지방은 여전히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는 여전히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구는 2021년 이후 공급 과잉 여파로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작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광주, 울산, 창원 등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더해지면서 단순한 경기 요인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는 달리 사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 시장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방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집계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은 약 6만 5천 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80%가 지방에 몰려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경남, 충북, 전북 일부 지역은 미분양 적체가 워낙 심각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분양은 단순히 집이 안 팔린다 수준이 아니라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직결됩니다. 분양이 안 되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고 금융권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죠. 특히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한두 개의 프로젝트만 꼬이게 돼도 부도 위험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부실 우려는 지역 전체의 금융권 건전성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이 건설사 PF 대출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장기화는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주택시장이 침체됐다는 신호를 넘어서 지역 경제 전체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다른 흐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핵심은 바로 인구와 일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젊은 층을 포함한 인구가 몰리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대한 기본 수요가 굉장히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청년층 유출이 계속되면서 수요 기반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뒤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는 흐름이 고착화되면서 지방 중소도시는 실질적인 주택 수요층이 얇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 호재의 유무도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수도권은 GTX 같은 광역교통망,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 사업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지방은 이런 호재가 굉장히 드뭅니다. 설사 개발 이슈가 있어도 인구의 효과보다 제한적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는 거죠. 결국 같은 정책이 적용돼도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도권은 수요와 호재가 맞물려 활기를 띠는 반면 지방은 수요가 빠진 자리를 정책만으로 메우기는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사람이 많은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지금의 시장 양극화를 낳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정책이나 금리 요인도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렇듯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수도권의 주택 수요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요,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할 만한 실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적고 집값 상승 기대감 역시 낮다 보니 금리 인하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의 공급 정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는 반면 지방에서는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물량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요,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청약 경쟁률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와 정책이 지역별로 상반된 결과를 낳는 이유는 결국 수요 기반의 차이입니다. 수도권은 기본 수요와 기대감이 뒷받침되다 보니 정책 효과가 증폭되지만 그렇지만 지방은 수요 자체가 약하니 정책의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극화는 단기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이 둘의 흐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세 수요가 많다 보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게 다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축 단지의 경우 전세 매물도 귀해지면서 매매 전환 수요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니 세입자가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동시에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사려는 사람이 많아 집이 오른다라면 지방은 사려는 사람조차 없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가 지역 불균형과 인구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은 일자리와 교육,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다 보니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집값이 비싸도 기회가 있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버티면서 살아가 보려는 겁니다. 반대로 지방은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고령화가 이렇게 다시 심해지면서 수요가 줄고 집값 역시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동산 시장 차원이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자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계속 팽창하고 지방은 점점 소멸위기에 가까워지는 흐름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결국 집값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과 지역 공동체의 생존적인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또 맞닿아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집값 양극화가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계층별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다던데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는 수십억 원대까지 이렇게 치솟아 오르면서 사실상 중산층 이하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지원이 없다면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무주택 가구는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령층 자산가들도 거래가 막혀서 자산이 묶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쪽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다른 쪽은 부동산 자산이 계속해서 제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단순히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갈등과 계층 갈등이 부동산 문제를 매개로 더욱더 첨예해지는 모습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수도권 강세는 계속 되는 걸까요?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수도권은 인구와 일자리, 교육, 교통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둘째는 신축 선호 현상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공급이 있어도 수요가 더 크게 몰립니다. 셋째는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서울과 수도권부터 산다라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는 구조가 생기고 유지되게 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시면요. 수도권 신축 중심의 강세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떤 조건을 조금 충족을 해야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지방시장이 살아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구 유입 정책인데요. 대학, 공공기관 이전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면 젊은 층이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셋째는 금리 안정도 중요합니다. 대출 부담이 줄어야 실제 수요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위험 요인 역시 큽니다. 지금처럼 미분양이 쌓인다면 건설사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금융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 부동산 침체가 단순히 집값 문제를 넘어서 지역 경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방은 회복 조건과 위험 요인이 동시에 놓여 있고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시장의 회복 조건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신축 중심의 회복세와 그리고 지방 침체라는 극명한 양극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매수세가 올리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거래 절벽과 미분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가 아니라 지역 균형, 인구 이동, 세대 간 불평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와 정책, 산업 구조 변화가 변수가 되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수도권 강세, 지방 침체라는 구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라는 사회적인 과제와 지금 굉장히 마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부동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셈인데요. 앞으로도 정책과 시장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갈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 이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임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